오세훈 서울시장도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연쇄회동을 하면서 존재감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 시장 5선의 윤상현 의원을 만났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언급은 없으셨고요. 당내 변화 혁신의 이 어떤 물꼬 이런 것을 결국은 지방선거 백서 발간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폐지제를 국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앴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대표제 폐지 문제, 원내 정당화 문제, 그 속에서 국민 공천을 제도화시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앞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도 공개적으로 앞으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구재랑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일각의 사퇴 주장에도 굴하지 않고 쭉 버티고 있는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중진들 만나서 특히 윤상현 의원에게 당대표 폐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대표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당권에 대해서 물밑에서 경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사실 그날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에 맞춰져서 돌아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때 당권, 공천권 누가 줄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참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났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번 행보도 그렇고 장동혁 지도부가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무너졌을 때 누군가 집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야겠다.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의원도 갑자기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발언하고 올림픽공원 찾아가고 이런 것도 혹시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기득권이 새로이 모일 선택지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메시지를 지금부터 던져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식 원내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내고 다음 당권에 대해서는 내 중심으로 모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사전 예고편 이렇게 한번 띄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밑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장동혁 이후에 내 공천권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어디에 줄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식사하면서 식사 정치라는 것 밑에는 사실상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올해 연말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요. 국민의힘이란 당명의 당대표 중에서 역대 최장 임기를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그동안 굉장히 짧았군요. 장 대표의 이 거취를 두고 여전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분명히 이거 짚어두고 갈 필요가 있다. 소위 비장 비한.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있고 장동혁 대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게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의원님이 체감하시기에 비장 비하는 당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럼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호 대변인께서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권영세 의원이 비장, 비한 모두 절반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 체감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한 당 대표제 폐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어떤 교감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이제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사실은 당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당 대표 때문에 리더십이 강화되고 당이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아서 이게 당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또 물러나거나 이랬었던 역사만 반복해 왔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총선을 1년 반 남겨두고 있는데 또 한 번에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양측이. 그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지금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는 당내 이제 평가와 여론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휴전을 하자.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지켜야 되고 보수 정치를 재건해야 되니까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를 하든 그렇게 해서 총선까지는 그 체제로 한번 가보자. 대표 없이. 저는 그런 어떤 보수의 대타협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공천은 균형 있게 공정하게 또는 아까 윤상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 공천제를 도입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자. 예. 그래서 한번 대표 없이 한번 해보고 야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더 모아지면 아예 제도로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그때는 어차피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다음 방안을 논의하든지 그런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장 대표에게도 자연스럽게 예.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예.